209페이지 189번부터 보입니다. 암모니아 냉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누설 검지가 대체적으로 쉽다. 답은 분고점이 비교적 낮아서 초저온용 냉동에 적합하다. 답은 독성과 가연성, 폭발성이 있다. 답은 경제적으로 우수해서 대규모 냉동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랬는데 암모니아와 프레온을 구분을 하면은 암모니아는 증발온도도 마이너스 33.3도씨, 또 응고점 어느 온도는 777이에요. 마이너스 77.7도씨 정도. 그래서 증발 온도는 액체가 기체된 온도는 333, 응고 온도는 777 이렇게 되는데 얼어버린다는 거죠. 암모니아가 고체가 된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저온으로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초저온 냉매료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암모니아는 단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본부터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답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응용 문제가 나올 때 어때요?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양한 문제가 나올 때 암모니아는 첫째 누설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새는가 안 새는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첫째 냄새로 합니다. 암모니아는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이게 자극성 취기라고 해요. 혀를 취기, 냄새취, 기운기 그래요. 냄새취, 기운기. 어떤 냄새냐? 자극성인데 이게 홍어 썩는 냄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홍어가 썩는 냄새다. 아시겠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향기야? 홍어 썩는 냄새 향기로 만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남한에만 있는데 북한에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 삭힌 거예요. 북한에서는 홍어를 삭혀서 먹지는 않아요. 그런 음식이 없어요. 홍어가 잘 안 잡히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평균, 연평균 기온이 삭힐 만한 기온보다는 싱싱한 그냥 먹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음식이 많죠. 홍어 삭힌 음식은 말 그대로 북한 사람이 혹시 이쪽에 이제 남한에 와서 먹는 처음 접한다 그러면은 경악 그 자체예요. 충격 그 자체. 홍어 썩는 냄새, 코 떨어져 나가버리려고 그러죠. 그런 냄새. 아우.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게 암모니아가 물에 스며들면 뭐라고 써요? 성질이? 암모니아 성질이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알겠죠? 네, 산성, 알칼리성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은 시험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표면에가 이제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요. 리트머스. 이거 지금 옷 상표 이름 아니에요. 리트머스도 있어요. 상표.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요. 그래서 산성일 때 알칼리성일 때에 약간씩 다릅니다. 이거 암기 방법이 있어요. 암, 리, 청 그렇게 외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암리청. 암리청 뭐냐면은 암모니아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청색으로 변하게 한다. 네,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한다. 알칼리 음이에요. 응? 그런데 다른 시험지입니다. 산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반대 색깔로 변해요. 청색의 반대가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적색으로 변해요. 물론 또 컬러 정보하시면 청색, 푸른색, 파란색 반대는 주황색입니다. 그게 보색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제 적색으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암리청 그렇게 암기법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한다. 세 번째로는 염산을 묻힌 솜으로 누설이 의심되는 부분에다 갖다 대본다.
뭘 한다고요? 염산을. 염산을 묻힌 솜을 어디에다가? 누설 부위에. 알겠죠? 이 진짜 누설이 되나? 약하게 나 냄새가. 근데 의심이 가는 것 같아. 어딘지 모르지만. 알겠죠? 네, 그럴 때에는 염산을 묻힌 솜을 누설 부위에 된다. 그러면은 흰 연기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그리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보죠. 암모니아가 NH3가 플러스 염산을 HCl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소가 이쪽으로 붙어서 NH4Cl이 돼요. NH4Cl이 되는데 이 NH4Cl 지금 여러분이 화학 기초를 들었기 때문에 설명드려요. 7쪽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NH4는 통째로 원자단 암모늄기라고 해서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분자가 됩니다. 새로운 분자가 되죠. 읽을 때는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게 돼요. 염화 암모늄인데 소금의 일종이죠. 왜? 산기가 붙어 있고 앞에 원자단이 플러스 금속 대신해서 암모늄이 붙어도 소금으로 쳐줍니다. 네, 플러스. 그래서 염화 암모늄이 소금의 일종인데요. 소금의 특징은 형태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천일염처럼 투명한 육각형 육면체 모양의 결정, 아주 작은 주사위 모양의 작은 결정. 그래서 무색 투명한 결정 또는 흰색 분말 그렇게 돼 있어요. 맛소금처럼. 근데 맛소금처럼 그렇게 좀 알기가 약간 바슬바슬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밀가루처럼 하얀 분말도 있다. 소금 종류에는. 알겠죠? 염화 암모늄은 어떤 상태냐면은 밀가루와 같은 하얀 분말인데 훅 불면 바람에 연기처럼 흩날릴 정도로 미세한 분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흰 연기가 뭐라는 거죠?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미세한 하얀색 분말이란 말이죠. 바람에 날리는. 그러니까 염산을 묻힌 솜을 여기 염산기가 있어요. 암모니아를 만나요. 그러면 표면에서 어때요? 하얀 분말이 생성돼서 바람에 날리는 거죠. 공기에. 그러니까 마치 연기가 흰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어렵죠? 이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좀 화학을 배웠기 때문에. 네 번째, 유황초를 누설 개소해. 유황초에 불을 붙여서, 알겠죠? 불을 붙여서. 유황초를 불을 붙여서 누설 개소해. 이거 조금 위험한데 이유가 뭐냐면은 암모니아는 일단 자연성이에요. 그래서 폭발 범위에 도달할 만큼 폭발 범위는 암CO28 그렇게 합니다. 주의하세요. 암기법이 뭐냐면은 암CO28. 나중에 이제 가스 자격증을 자세히 진도를 나갈 때 다 암기법 알려드립니다. 아마 시조로도 외운 것도 있고 이렇게 말로 외운 것도 있어요. 암CO28은 암모니아의 폭발로입니다. 암이에요. 암모니아. 15에서 28%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공기 중에 암모니아가 15% 내지 28%의 농도로 공기하고 섞어져 있을 때는 불씨를 내면 폭발한다. 그런 소리. 연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농도 범위가 아니라면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유황초에 불 붙이면은 불이잖아요. 그쵸? 근데 농도가 이런 농도에 도달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누설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현장에서 100%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아닙니다. 안전관리하고 거리가 멀지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암모니아가 누설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안전 관리에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암모니아가 샜다 안 샜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근데 이걸 이제 폭발 범위가 나왔으니까 한번 곁다리로 한번 해보죠. 뭔가 타는 가스가 있는데요. 탄다고 말이에요. 네. 타는 가스, 가연성 가스가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데 너무 조금 있어. 자, 그러면 너무 조금이면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불이 안 퍼져요. 휘리릭 하고 꺼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연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알겠죠? 어느 일정한 농도. 그 다음에 그럼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잘 타냐? 잘 봐요. 제가 점을 어떻게 찍나. 가스가 여기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가스가 너무 조금인데 이제 가스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안 그래요? 네. 너무 많을 때는 반대로 공기가 부족해요. 타는 데는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는 산소가 필요한데, 가스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어때요? 공기가 부족해서 안 타는 거예요. 자, 순수하게 가스만 100% 농도예요. 그게 가스 배관을 통해서 공급돼 버렸어요.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가스 배관 안으로는 불이 안 번져요. 왜? 공기가 없어요. 가스만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불 끄는 방법 중에 들어있어요. 공기를 차단해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소화 방법 대표적인 거예요. 질식 소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는 사람은 어쩌냐면은 폭발 범위는 이 정도 농도면 무조건 폭발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이 정도 농도에서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불씨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농도라는 것은 나머지는 뭐라는 소리야? 예? 공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 하라면 나머지 85%는 공기가 섞어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됐을 때 불씨를 점화를 했을 때 폭발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지 타기 시작하지 않냐, 연소가 되기 시작하냐, 이것을 연소 하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의 농도까지 탈 수 있는 그 범위를 연소 상한이라고 해요. 알겠죠? 연소 상한. 이제 고압가스에서는 법규상으로 그럽니다. 연소 하한치가 10% 이하인 것. 즉, 이 말은 10% 이하로 희박하게 있어도 타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연성 가스로 규정을 하고 법적인 저촉을 받도록 정해놨어요. 두 번째로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 차이가 20% 이상 벌어져 있는 것. 범위가. 이것은 가연성 가스로 정해놨어요. 둘 중에 하나만 속하면. 양쪽 범위가 벌어진 것이 20% 이상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거나 하한치가 10% 이하일 때는 가연성 가스로 정해놨어요. 단 거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은 가연성 가스로 규정을 해놨어요. 암모니아 왜 그런가? 일단 하한치 보죠. 10% 넘어가죠. 15%니까 10% 이하짜리는 왜 위험하냐면요. 아주 이게 누설이 됐어? 알아?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짝 누설이 돼 있는데도 불씨되면 어때요?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아주 미세한 양이 누설이 돼서도 불씨가 있으면은 폭발 되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한치가 낮은 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범위가 간격이 넓은 것이면은 공기가 많든 적든 가스가 많든 적든 폭발할 우려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연성 가스라고 법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놓고 과학적으로 가연성 가스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그냥 할 수 있는 가스라고 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법의 규정에 저촉을 받는 가스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 사이가 20% 이상 벌어진 것이죠. 알겠죠? 요 사이가 몇 프로예요? 13% 차이죠. 15에서 28입니다. 해당 안 돼요. 하한치도 10% 이하도 안 되고 사이가 20%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로 규정을 해놓은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알아놔야 돼요. 나머지도 몇 가지 있는데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 알겠죠? 암모니아와 브로마메탄. 바로 이게 암모니아예요. 그 암모니아. 이게 이 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방법이 좋다는 거죠.
자, 유황초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인 초에 유황,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S. 황은 S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황성분이 탑니다. 같이 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한 중에 대표적인 가해 성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탄수황이라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가해 성분 세 가지가 뭐라고요? 탄수황, 탄수황이 뭐예요? 탄소, 수소, 황이에요. 대표적인 가해 성분. 바로 이 황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황초, 황성분. 그러면 탄소는 연소가 되면은 연소가 이제 말하자면 산화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산화, 산소화 되면 CO2가 돼요.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수소가 타면은 H2O가 돼요. 물이 돼요. 황성분이 타면은 SO2가 돼요. 황하고 산소 O2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짚으려고 해요. 이것은 이산화황이라고도 하고 이산화황 같은 말로 아황산가스라고 해요.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물기를 만나면 황산이 돼요. 뭘 만나면은? 물기를 만나면. 자, 공기 중에는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습기 있죠? 습기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이 초는요, 파라핀이에요, 파라핀. 초의 주 성분은 탄수하고 수소예요. 뭐라고요? 탄소, 수소. 기름하고 물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라핀이. 알겠죠? 네, 그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성분이 탄소 있죠? 성분이 수소 있죠? 유황이 섞여져 있는 이거 있죠? 타고나면 수분기 나오죠? 공기 중에도 습기가 있죠? 그렇죠? 이거 만나면은 나중에 이제 반응을 통해서 고온 상태에서 황산기가 생성이 돼요. 뭐가요? 황산기. 황산은 이제 어차피 H2 뭐예요? SO4예요. H2SO. 알겠죠? H2SO. 뒤에 황산기가 있다는 거죠. SO4가 황산기 원자단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이너스 2죠? 수소는요, 플러스 1짜리가 2개죠. 황산기가 되는데, 이 황산기가 생성되는 게 문제가 되죠. 유황초가 타면은. 그럼 암모니아하고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암모늄 만나면은요, NH3가 플러스 1이죠. 그렇죠? 황산기가 마이너스 2죠. 두 개 만나려면 이것이 몇 개로? 이 두 개 붙으면 플러스 2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유황초를 태우는 뒤에 황산가스가 나와서 암모니아 가스하고 만나면 습기랑 같이 만나서 황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이럴 때는 뭐예요?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황산기와 암모늄이 붙으니까 이거예요? 황산암모늄이 돼요. 자, 근데 여기도 산기하고 암모늄하고 붙으면은 이 염산기인데 산기하고 암모늄 붙으면 소금 종류라고 그랬죠? 자, 산기가 황산기예요.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황산기하고 암모늄하고 붙었어요. 이것도 소금이에요. 소금은 두 종류라고 했어요. 무게감이 조금 나가는 진짜 우리가 먹는 천일염 소금처럼 투명한 결정으로 된 소금도 있고 밀가루처럼 하얀 분말도 있다고 했어요. 이건 하얀 분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미세하냐? 바람에 날리는 뭐처럼 보인다? 연기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흰 연기예요. 색깔도. 제가 흰색뿐만 아니면 투명한 결정이라고 했죠? 소금은. 그래서 이게 뭘로 상태가 보이냐? 흰 연기처럼 보인다. 알겠죠? 소금이기 때문에. 바람이 날려요. 그러니까 염산을 대거나 유황초를 펴서 대면은 암모니아로 만나면 하얀 연기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건 위험한 방법이고 안전관리상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낫다. 염산을 살짝 묻혀서 솜을 묻혀서 어때요? 손에다 들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철사나 봉에다 이렇게 묻혀서 솜을 말아가지고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냄새가 가장 확실하고요.
누가 홍어 갖다 놨어 이렇게 냄새가 확실히 나면은 이건 아주 이제 바로 직방이죠. 네. 아니면 리트머스 시험. 냄새 살짝 나는 것 같기는 한데 미세한데 이게 진짜 김신지 민신지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브라인 같은 것을 조금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브라인이라고 해서 물에다가 뭐예요? 물에다가 여러 가지 소금 종류나 아니면은 부동액 섞은 거죠. 네. 그 브라인을 영하 20도, 30도 냉각시켜 주는데 프레온을 냉동기를 쓸 수도 있고 암모니아 냉동기를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암모니아 냉동기를 썼는데 냉동기 바깥에서 누설이 된 것이 아니라 브라인 탱크 속에 있는 그 증발기 배관에서 조금씩 누설이 되는 것 같아. 냉동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잘 모르겠죠. 네. 의심은 가는데, 심증은 가는데 이게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뭔 장치나 탱크나 뭐 저장 탱크나 이런 데 보면은 하부에 보면은 배출할 수 있는 밸브가 있어요. 나중에 찌꺼기 쌓일 때도 빼고, 알겠죠? 네. 할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데 그것을 드레인 밸브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드레인 밸브. 현재는 잘 모르시는 분, 드레인 그렇게 만들어요. 드레인이 아니고 드레인 밸브. DR. 드레인. 에너지 관리 보일러에서는 드레인을 응축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장치 같은데 방역이 라제카에서 뜨거운 증기가 들어오면 열을 발산하고 나서 밑에 식어서 보이는 물이 응축수가 보이거든요. 그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치 하부에 보이는 찌꺼기예요, 이게. 알겠죠? 장치 하부에 뭔가 침전이 되는 찌꺼기는 다 드레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브라인 탱크에 분명히 암모니아 증발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속에서 관에서 뭐가 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물에 스며들겠죠. 왜요? 브라인은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다 부동액 섞던지 아니면 뭘 섞어? 소금 종류를 섞죠?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섞는다고 그랬죠? 자고로 주성분이 뭐예요? 주성분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브라인의 주성분은 뭐예요? 물이죠. 물에다 좀 불순물 타는 거잖아요. 얼지 말라고. 근데 그 증발기 관이 속에서 통과하면서 브라인을 시켜주는데 그 증발기 관에서 암모니아가 조금 세진다? 그럼 어디로 스며들어? 브라인 물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레인 밸브에서 채취를 해요. 샘플을. 알겠죠? 네. 그래서 시약을 넣어봐가지고 색깔이 변색되면 이거 암모니아 샜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시약이 뭐냐면은 4번 보고 네슬러 시약을 이용합니다. 네슬러 시약을 이용해서 해보는 것은 브라인을 갖다 채취를 하는 거죠. 속에 관에서 암모니아 좀 샜는가 보다. 물에 흡수될 텐데 진짜 이 브라인 물에 암모니아가 지금 스며들어 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알아보려면 어때요? 밑에 탱크 밑바닥에서 샘플을 채취해 한 컵 정도 빼가지고 약품을 시약을 해보면 색깔이 이거 암모니아 샜네? 라고 안다는 거죠. 암모니아가 알칼리성일 때 네슬러 시약이 변하는 거죠. 네슬러 시약은 반대로 변해요. 리트머스 시험자가 반대쪽 계열로 색깔이 변해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모니아 누설 검사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